1990년 4월 25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도로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록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남았고 다스리 그녀는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스터리는 장례 절차가 시작된 뒤부터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이름은 토냐 던 휴스라고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클래런스 휴스, 어린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기록을 확인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가족 관계도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샤론 마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수잔 데이비스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단서처럼 남았습니다. 진짜 출생 이름이 확인되기까지는 24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사고 피해자, 가짜 아내, 정체불명의 여성, 그리고 샤론 마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이름은 수잔 마리 세바키스였습니다. 이야기는 1969 영국 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잔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에게는 여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어머니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가족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였습니다. 그는 이미 위험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제안은 너무 쉽게 가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975년 어머니가 짧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플로이드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본 것은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법적인 가족 문제로 취급되며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수잔과 남동생 필립은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때부터 수잔은 플로이드와 함께 미국 여러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이름은 바뀌었고 과거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플로이드는 여러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묘비에서 이름을 따오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수잔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너무 어렸던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족과 출생 기록을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잔은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샤론 마셜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성적이 우수했고 조지아 공과대학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꿈꿀 만큼 미래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플로이드는 그녀가 대학에 가는 것을 막았고 수잔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는 입양 보내졌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훗날 수잔의 진짜 정체를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후 수잔은 플로리다 템파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성인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은 플로이드가 수익과 이동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니라 착취와 통제의 구조로 해석됩니다. 1988년 수잔은 아들 마이클을 낳았습니다. 플로이드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훗날 DNA 검사는 그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역시 이 사건의 비극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1989년 플로이드와 수잔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로 이동했고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플로이드는 클래런스 휴스, 수잔은 토냐 던 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은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됐습니다.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닌 아이가 이제는 아내로 기록된 것입니다. 1990년 무렵 수잔은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플로이드에게서 벗어나려 했고 어린 아들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도로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의문을 품습니다. 플로이드가 그녀의 탈출 계획을 알아차린 것은 아니었는지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그는 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마이클은 위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플로이드는 초등학교에 나타나
교장을 인질로 잡고 마이크를 데려갔습니다. 이 납치는 사건을 다시 전국적인 공포와 이문 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플로이드는 몇 달 뒤 체포됐지만 마이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야 플로이드는 마이클의 죽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확인 기록은 끝내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잔의 진짜 이름을 찾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탐사 기자와 실종 아동 관련 기관은 샤론 마셜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사진, 학교 기록, 가족의 DNA가 하나씩 맞춰지며 잃어버린 이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수잔이 과거 입양보냈던 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딸의 DNA는 수잔의 혈연을 역추적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가족 DNA 비교가 이어졌고 마침내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플로이드는 수잔의 진짜 이름이 수잔 마리 세바키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DNA 검사와 출생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24년 동안 가짜 이름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의 출생 이름이 마침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975년 아이들을 잃은 뒤 평생 그 상실을 안고 살았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확인은 위로라기보다 너무 늦은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수잔의 남동생 필립도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2019년 DNA 검사를 통해 그는 자신이 실종됐던 필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려 4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전체 이름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플로이드의 과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수잔과 같은 업소에서 일했던 셰릴 앤 코메소의 실종과 죽음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플로이드는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플로이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습니다. 많은 질문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수잔의 사고에 대한 의문, 마이클의 정확한 마지막 장소, 가족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모두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잔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자극적인 범죄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과거가 어떻게 지워졌고 사회가 얼마나 오래 그 흔적을 놓쳤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샤론 마셜, 토냐 휴스, 수잔 데이비스 여러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들은 모두 그녀를 가두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수잔 마리 세바키스였습니다. 밝고 똑똑했고 탈출을 꿈꾸었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 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결된 미스터리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닙니다. 이름은 돌아왔지만 사라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가 이렇게 오래 지워질 때까지 왜 아무도 제대로 붙잡지 못했을까?